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키네마스터를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들을 확대하고 축소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들의 길이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는 건 길이를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에서 좌우 부분을 잡고 쫙 늘려주면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지속 시간만큼 영상을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쫙 늘려서 우리가 사진을 1초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 더 길게 짧게 보여줄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저번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번에는 영상의 중간 부분을 자르는 방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영상의 원본은 이렇게 영상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잘라놓은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도 유튜버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인사하고 그렇다면 수업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라졌죠. 다시 복구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스킬을 활용해서 여기 있죠, 이 버튼이 아니라 이 노란색 이 부분을 잡고 끌어당기시면 아까 삭제됐던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 부분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중간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는 우선 가위 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가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가이도구를 활용하려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는 가이도구가 없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도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상 소스를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 소스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가위 모양이 보이죠. 사진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게 되면 가위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클릭했을 때 가위 모양이 보이죠. 이 가위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이라고 돼 있죠. 이제 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재생 헤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삭제하거나 왼쪽을 삭제할 때 쓰는 설정이 맨 위에 있는 설정과 두 번째에 있는 설정입니다. 자, 근데 지금 맨 위에 있는 설정과 두 번째에 있는 설정이 뭔가 아무런,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아무런 그게 없죠.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영상의 맨 끝부분에 플레이 헤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헤드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옮기기만 해도 바로 우리가 자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다 눌러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한다 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들, 즉 플레이 헤드 앞부분들이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좀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서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이라고 하면은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싹 다 또 마찬가지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약간 원상복구를 시키고요. 말 그대로 영상을 두 개로 이렇게 자르는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영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중간에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위 버튼 눌러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라고 하는 설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렇다면은 영상이 두 개로 쪼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한 번 더 세 번째에 있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설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하나, 둘, 셋 개로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왼쪽 끝부분하고 오른쪽 끝부분을 조절해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영상 길을 줄였었죠. 이제 그거와 다르게 우리가 가운데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아까 영상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아닌 중간에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지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간에 있는 이 영상을 우리가 필요 없어서 지워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은 왼쪽에 있는 쓰레기통 버튼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언가 영상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설정인데요.
이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앞으로 자막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쓸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즉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있는 이 쓰레기 버튼을 꼭 기억해 주세요. 쓰레기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영상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만 우리가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도 유튜버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한번 인사 받을까요? 네, 저 이제 수업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은 영상이 잘렸기 때문에 네, 저 이제 수업 이 부분이 중에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려 있어가지고 잘린 줄도 몰랐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 그냥 앞부분까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인사 한번 받아보실까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한번 인사 받을까요? 인사 받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다 삭제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 플레이 헤드를 먼저 잘라야 되는 위치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기준에서부터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자르면 되겠죠. 인사 받을까요? 인사 받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앞부분 인사 받을까요도 삭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보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기까지 환영합니다 까지 나오게 해놓고요. 이때 가위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 헤드 분할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부분을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주시면 영상이 이렇게 이제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는 영상으로 완성이 되겠죠. 보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네, 저 이제 수업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강생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는 화면으로 영상이 하나인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컷 편집을 활용해서 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왼쪽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돌리기 버튼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모르고 실수로 지워버리거나 아깝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삭제한 부분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삭제돼 버린 이 친구들을 우리가 지웠는데 다시 되돌리고 싶다 해서 되돌렸는데 아니 난 삭제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다시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되돌리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컷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위 버튼을 우리가 클릭을 해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막 넣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막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막을 넣고 싶은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재생헤드를 두시고요. 재생헤드를 두신 다음에 레이어 버튼을 클릭을 해서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자마자 우리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가 나오게 되고요. 이 키보드 부분에다가 우리가 작성하고 싶은 자막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자막이 화면에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아까 영상밖에 없었던 그쪽 라인에서 이제는 노란색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자막이 보이실 거예요. 현재 이 자막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자막이 선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취소를 또 해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또 자막을 한번 다시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자막을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화면에 입력되어 있는 자막에 무슨 점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점선이 지금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 점선을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이 점선 부분 있죠? 이 점선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자막을 마음껏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막을 정중앙이라든지 가로 세로 중앙에 갖다 놓으면은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딱 빨간색 선이 생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 즉 중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원하는 자막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 중에 아래에 있는 버튼을 잡고 위아래로 좌우로 만져주시면은 자막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살짝 휘어져 있는 화살표를 우리가 조절을 또 해보시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자막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 입력이 끝났고요. 자막도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효과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에 있는 자막들에 대한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시자면요. 맨 위에 있는 키보드 있죠. 이 키보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그 내용들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수정을 좀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자막을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자막이 두 줄이 됐기 때문에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A라고 되어 있는 대문자 A랑 소문자 A가 보이시죠? 이 부분은 폰트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폰트 고딕체, 라틴어, 안드로이드, 한국어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한국어에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폰트들을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다운을 받으려면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위에 보시면 집 모양 있죠. 이 집 모양이 뭐라고 했었죠? 네, 상점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상점을 들어가 줍니다. 자, 이렇게 폰트로 들어가 주시면요, 이렇게 고딕체, 명조체, 디스플레이, 다양한 글씨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글씨들은 아쉽게도 영어 폰트에 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맨 위로 올라가시면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폰트를 선택을 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폰트들이 있고요. 이 폰트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면서 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은 송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폰트를 한번 다운 받아 볼게요. 송명을 다운을 받으려면 송명 폰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다른 폰트를 또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굵은 걸로 검은 고딕이라고 하는 폰트를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고딕을 클릭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또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운로드 버튼 부분에 설치됨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X 버튼을 눌러 주시면 우리가 다시 폰트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폰트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딕체, 라틴어, 안드로이드, 한국어 이렇게 내용이 있죠. 이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쓰고 싶은 부분들을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국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다운받았던 검은 고딕과 그리고 송명이라고 하는 글씨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쉽게도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찾기가 힘들 수 있는데 송명체는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블랙 한 산스라고 하는 게 그 검은 고딕이라고 하는 폰트입니다. 이제 저는 폰트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인데요. 사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잘 조절을 하셔서 잘 폰트를 찾아주시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검은 고딕을 한번 선택을 하기 전에 성명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성명체를 선택해 주시고 X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폰트가 아까랑 다르게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이 돼 있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폰트를 얼마든지 원하시는 느낌대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폰트를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위 버튼 있죠. 이 가위 버튼도 우리 자막이랑 똑같아요. 죄송해요. 영상이랑 똑같아요. 아까 했던 것 같이 이 자막도 혹시라도 두 개로 쪼개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위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을 트림할 건지 왼쪽을 트림할 건지 그리고 분할을 할 건지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할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막이 두 개가 됐죠. 이렇게 자막을 두 개를 만들 때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앞에 자막과 뒤에 자막의 내용만 변경하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뒤에 자막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내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만 바꿔주게 되면 재생을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그 다음 자막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막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영상을 컷 편집을 많이 하잖아요. 컷 편집마다 가위 버튼으로 잘라주는 방법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을 때는 되돌리기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3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택해서 가위 버튼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컷마다 자막을 좀 다르게 금방금방 넣는 방법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가서요. 이렇게 한 개의 대로 되돌리기 버튼을 좀 눌러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세 번째에 있는 이 네모 버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색깔입니다. 색깔을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자막으로 색깔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색깔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선택을 해보시면 이 색상 넣는 것 안에서도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빨간색과 흰색이 같이 있죠. 이때 아래 부분은 말 그대로 흰색,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색깔이고요. 위에 부분은 빨간색,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꾸고 싶은 색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들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안에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쪽에 있는 이 부분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좀 더 색깔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우선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색깔을 먼저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밝기나 명도를 조절을 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색깔은 거의 다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색깔들을 잘 이용해서 원하는 색깔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빨간색으로 세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체크 버튼 누르시면 색깔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세 개들은요, 여기랑 여기 이 세 가지는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즉 인 애니메이션 부분이라서 인 애니메이션은 자막이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타나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타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네마스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찾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0.5, 1.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이핑 같은 효과를 예시로 들자면은 타이핑을 우리가 더욱더 빨리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속도를 더욱더 빨리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타이핑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렇게 속도를 더 2.5로 늦추게 되면은 훨씬 더 천천히 속도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효과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효과들을 잘 만드셔서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즉 자막이 등장할 때 더욱더 재밌게 등장하면 좋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 자막을 선택했을 때 보시면은 색깔 부분과 폰트 부분과 그리고 인 애니메이션 부분에 빨간색 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빨간색 점 부분이 어떤 뜻이냐면 이 효과가 적용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을 해보면 인 애니메이션이 적용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막이 뜨게 되겠죠. 그때 이 자막 같은 경우에 이 인 애니메이션 이 부분을 다시 선택하셔서
맨 위로 올라가셔서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인 애니메이션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음을 눌러주시고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인 애니메이션이 없어졌고 이쪽에서도 빨간색 점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인 애니메이션도 좀 이쁜 걸로 한번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좀 느리니까 좀 빠르게 해서 넣어놓고 이번에는 중간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나타날 때 사라질 때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영상이 자막이 진행되는 내내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긴 한데요. 이 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자막을 봐야 되니까 잘 보이는 걸로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은 나쁘지 않다고 플로팅 같은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드리프팅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회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보이네요. 아예 안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비내림 효과 같은 것도 뭐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일 수 있는 걸로 잘 보이죠. 되게 안 보이는 게 많네요. 그게 잘 보일 수 있는 걸로 우리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동 이런 건 아예 보이질 않으니까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플로팅, 드리프팅으로 한번 해볼까요?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넣었던 처음에 등장하는 있는 애니메이션 나오고 나서 이렇게 자막이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움직이는 것은 자막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자막이 나와 있는 그 순간 내내 계속 자막이 이렇게 계속 움직일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영상 자막이 시작하고 끝날 때 나오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끝부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애니메이션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사라질 때 자막을 사라지게 할 때 쓰는 마찬가지로 인 애니메이션의 반대 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다 넣던지 간에 보세요. 재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인 애니메이션을 시작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마지막에 자막이 사라지는 이런 게까지 연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자막의 불투명도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막의 불투명도라고 하면 이렇게 자막이 나올 때 우리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투명하지 않은 정도가 100인 거예요. 투명하지 않은 정도가 100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겠죠. 투명하지 않은 정도가 0이면은 투명하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뭐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회전이나 미러링을 통해서 자막을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회전도 시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효과로는 다른 효과로는 이런 효과 해서 혼합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영상과 이렇게 섞을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결국에 자막이 잘 보여야 되니까요. 뭐 잘 보이는 친구로 한번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자막의 문단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자막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자간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간도 첫 줄 밑에 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간도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을 해서 훨씬 더 이쁜 느낌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막을 훨씬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면은 뭐 잘 안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맨 첫 번째에 있는 효과부터 한번 넣어보자면은 이게 테두리입니다. 테두리를 윤곽선이죠. 테두리를 넣게 되면요, 이렇게 글자가 훨씬 더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글자 글씨도 살짝 어두운 색깔이고 그리고 윤곽선도 살짝 어두운 색깔이기 때문에 별로 넣어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이 부분을 흰색으로 또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흰색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흰색으로 됐을 때는 안 보이죠. 자, 이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집어넣었던 혼합 있죠. 이 혼합에 관련된 이 혼합을 넣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는 혼합을 보통으로 빼두시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혼합에 대한 개념은 사실 이제 포토샵이나 컬러 그레이딩 같은 걸 좀 배워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까처럼 안 보이는 경우 테두리를 넣었는데 안 보인다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혼합 설정을 빼주시면 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배경색을 그림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를 넣게 되면요, 먼저 Enab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살짝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자가 보입니다.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거리를 좀만 더 멀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살짝 그림자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림자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 이네이블 밑에 있는 이 네모 부분이 있죠. 이 네모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도 바꿔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빨간색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림자 세팅이 처음에는 이렇게 불투명도가 이 가운데 막대기를 조절해 보시면은 70%가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이때 이 100%를 바꿔주시면 그림자가 훨씬 더 진하게 우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도도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해 줄 수 있고요. 퍼짐 부분도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퍼짐을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이 크기 버튼도 그림자 크기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도 한번 어떻게 알아보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T자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글로우라고 해서 그림자와 상당히 비슷한 역할인데 이번에는 좀 밝은 느낌으로 쓸 때 많이 쓰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빛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글로우 같은 경우는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많이 쓰는데요. 뭐 흰색으로 굳이 쓰지 않으셔도 검은색으로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편하시는 대로 자막 디자인을 이쁘게 하실 때 또 연출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배경색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에다가 이렇게 배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배경 같은 경우에 넣는 이유가 뭘까요? 이 네모가 남아 돌아서 넣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배경을 통해서 안 보이는 글자들을 잘 보이게 하려고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막에서 이렇게 밑줄을 좀 제거를 해주신 상태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자 색깔을 검은색 그리고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투명도가 또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진하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보세요, 글씨가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화면 폭에 맞추기라고 되어 있는 이 설정을 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막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딱 꽉 차기 때문에 훨씬 더 단정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막에 대한 설정들은 다 배워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메뉴들은 없는 거 없이 다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설정들을 눌러서 우리가 자막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막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신 대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 자막들을 빠르게 넣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자막을 쫙 끌어당겨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영상들 기준으로 선택을 취소하게 되면 영상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막을 가위로 잘라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막을 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자막을 하나 더 복사하는 방법인데요. 하나 더 복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왼쪽 위에 보시면 점 3개짜리가 있어요. 이 점 3개짜리를 클릭하시면 복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사 부분을 클릭을 딱 하셔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막이 두 줄이 됐죠. 이때 이 자막이 두 줄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또 네 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이 버튼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또 자유롭게 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막을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꾹 누르시면은 보세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꾹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선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선택된 상황에서는 꾹 누르면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나봐요. 업데이트가 됐나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든 선택이 안 되든 꾹 누르면 이렇게 진동이 울리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느낌대로 이걸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살짝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셔서 여기서 자막을 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부분들 왼쪽 이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정상 복구 시키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자막 디자인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또 간편하게 넣는 방법들, 폰트와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막을 더 쉽게 넣는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자막을 우리가 키보드를 눌러서 자막을 다 입력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
자, 지금 제가 여기 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없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마이크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자막을 바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상태를 좀 변경을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항상 허용. 자, 항상 허용을 일단 해도록 할게요. 항상 허용을 선택을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바로 나오죠. 자, 타자를 치지 않고도 꽤나 잘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윤혁진입니다. 살짝 사람 이름 같은 건 좀 많이 틀리는데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자막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타자를 칠 고생하지 않고도 금방금방 입력이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윤혁진입니다. 저는 오늘 키네마스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중간에 몇 개만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자막 작업과 그리고 음악 작업과 효과음 넣는 작업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간편하게 최대한 힘들지 않게 영상을 작업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